2020년 서울시 주정차 민원 약 102만 건. 선 한 번 잘못 넘었다가 까딱하면 살인 난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것, 이웃 간의 주차 분쟁.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출입구를 떡하니 막은 이 차량. 다시 봐도 참 황당한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황당합니다. 비매너 주차로도 모자라 차에 손대면 손해배상 10배 청구라며 협박까지. 안 그래도 킹받는 세상, 더 킹받게 하는 적반하장 차주들. 과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률머니에서 알려드립니다. 머니랩. 안녕하세요, 법률머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무개념 차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무개념 차주에 대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거나 빌라나 다가구가 있는 단지에 종교 활동을 오신 분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출입을 못하게 막아두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주차 공간을 하나를 차지해야 되는데 2개나 3개 또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최근에는 경차 주차 공간을 가로로 이렇게 여러 개를 차지해서 주차를 하는 이런 몰상식한 차주분들의 이야기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주차 공간을 불합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보고 열받긴 하는데 저한테 큰 손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와야 되는데 입구를 막고 있는다던가 내가 지금 차를 빼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차도 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주차장으로 구분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로교통법상에 이렇게 도로라고 하는 거는 도로, 딱 벌써 얘기만 들으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부 주차장의 경우에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다든지 또는 차단기가 있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주차를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구분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주차, 불법 주차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에 도로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형법에 따라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개념으로 주차를 해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판단을 해주세요. 제가 지방 출장을 급히 가야 돼요. 제 시간에 가야만 100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차를 안 빼줘가지고 지금 예상치 못하게 늦어서 계약이 부러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 차 앞을 막고 있던 어떤 무개념 차주한테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손해가 있다는 사실, 나한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인정되는 손해라는 게 일반적인 손해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견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손해. 근데 100억 원이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특별손해. 특별손해는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이런 상황을 유발하면 내가 특별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종교행사라고 가정을 해보죠. 종교행사에 오셔가지고 그 행사에 집중하시느라 전화도 못 받으시고 뭣도 못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놔두고 갔다가 계약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분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100억 원 계약이 부러진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그랬다. 그러면 주장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모른 채로 누구 찬지도 몰랐고 나는 그냥 종교 행사가 급해서 여기 대구 갔다 왔는데 100억이라니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라고 하시면 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내 청구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법적 분쟁으로 진짜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벌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온라인에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경우가 있는데 뭐 어떤 차량이 평행 주차를 해놓고 내 차 손대서 밀면 손해배상을 뭐 10배 청구하겠다 뭐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뭘 기준으로 10배를 청구한다는 건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뭐 제가 손대면 제 차 10번 만지게 해주면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뭐 악다구니성의 이런 경고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차량을 손괴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쪽,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법원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차량에 손을 댔다. 이게 무슨 손해를 유발하나요? 내가 헐크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서 차를 찌그러뜨리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 없겠죠. 그리고 손해가 있다 뭐 이런 점도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차량을 밀어서 뭐 구동계가 뭐 고장이 났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내 차 나가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다 그러면은 미시면 됩니다. 근데 뭐 늘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면 차주한테 연락해서 차 빼달라고 전화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가끔 막 현대 사회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스스로 응징하시느라고 이렇게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일 때 어디에 붙이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면 조수석 쪽에 유리에 붙이시거나 또는 뒷창 유리에 붙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민폐성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운전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이기지 못하시고 운전석에 A4 용지 3장을 딱딱딱 붙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차주랑 연락이 되자마자 차주가 나와가지고 열받아서 종이를 다 찍고 운전해서 가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이 들어가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물손괴라는 게 어떤 물건을 원래 용법대로 일시적으로라도 사용을 못하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운전석에 이렇게 자칫 A4 용지를 3장씩 붙여서 시야를 가린다? 이런 거는 자칫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는 무죄를 받았지만. 민폐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 사실 가장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어떤 관리 업체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 업체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 업체도 자기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어떤 내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내규에 근거해서 해당 무개념 차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관리되지 않는 도로 뭐 이런 데에서 무개념 차주를 본다. 요즘에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사진 찍어서 정부에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응징을 하다 보면은 실제 이 무개념 차주들의 행태가 많이 개선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커뮤니티를 보면은 1년 동안 몇 건을 신고했더니 도로가 정화됐다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실 우리 주변에 계신 마블 영웅들 같은 분들이죠.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직접 나서시는 거는 좀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 그 서로 고소고발을 한 경우도 사건 했거든요. 제가 봐도 관리사무소 입장도 이해되고 이쪽 입장도 이해되고 왜냐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뭘 하는데 거기는 내규가 아주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뭐 불이익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무개념 차주한테. 근데 경고는 계속해요. 근데 여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약간 악성 민원인이 돼가지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게 상주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방해 그리고 여기는 뭐 자기 명예훼손으로 막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 하다가 합의했어요. 경찰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합의하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사실 무개념 차주라는 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막상 제가 당하면 진짜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업체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다.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이시더라도 운전석에는 붙이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또 댓글창에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뭐 의문 있으신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촬영에 반영하거나 또는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법률머니의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